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73세의 나이에 저는 어려운 방법으로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 특히 저녁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동네 꽃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해 제 인생관과 건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는 68세의 친구 김철수 씨가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오후마다 제 도미노 파트너였고 항상 농담 한마디를 준비하고 있는 활기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전 일요일에 그가 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웃으며 손자의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야, 그는 마지막 일요일에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 튀김을 만들 거야. 며느리가 시골에서 특별한 삼겹살을 가져왔거든. 그가 입맛을 다시며 들뜬 모습으로 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철수 씨는 항상 그랬죠.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고 특히 자기 전에 먹는 걸 즐겼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자는 것보다 좋은 건 없지 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에 따르면 바로 그 습관이 그의 조기 사망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망 원인이 식습관, 특히 자기 전 무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과 관련된 심장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노인 공동체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아랫동네에 사는 우리의 친구 퇴직 간호사 박미영 씨는 우리 모두를 커뮤니티 센터에 모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김철수 씨에게 일어난 일로부터 배워야 해요. 그녀는 모성애에 넘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왔다고 해서 식습관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의 습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자주 똑같은 일을 했던가요? 자기 전 그 튀긴 소시지 한 조각, 오후 간식으로 남은 도넛, 심지어 딸이 매주 금요일마다 가져오는 피자 한 조각까지도요. 이정호 씨, 박미영 씨가 제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요. 30대, 40대에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밤에 우리 몸이 휴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녀는 평생을 가르쳐온 사람의 인내심으로 우리에게 밤에 우리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느려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유지보수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공장과 같아요. 그녀는 비유했습니다. 무거운 음식으로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면 이미 지친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죠. 김철수 씨의 죽음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우리를 수년간 지탱해준 우리 몸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더 많은 일요일 도미노 게임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변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오래된 습관은 깊은 뿌리와 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김철수 씨의 기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노인들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야 했고 음식과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변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취침 전 선택에 있어 제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황금기에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이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일이 있은 후 우리 꽃동산 공동체는 많이 변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임 중 하나에서 저는 우리가 밤에 먹던 음식들의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름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박미영 씨가 특히 기억에 남는 어느 오후에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먹었던 돼지 껍데기 튀김 조각을 떠올리며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윗동네 정원식 씨 기억나세요? 그녀가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 씨는 지난달에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전에 넉넉한 양의 튀김을 먹은 후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만이 아닙니다. 박미영 씨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밤에는 이런 음식들을 처리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자기 전에 튀긴 소시지를 먹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 후 무거운 느낌과 불편함으로
잠에서 깼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습니다. 섬세한 기계에 두꺼운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우리의 심장은 이미 20대 때의 그것이 아닌데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75세의 제 이웃 김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단 것들은요? 손자가 저녁에 절 방문할 때마다 항상 케이크를 가져오는데 박미영 씨는 자기 전 너무 달콤한 음식을 먹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명숙 씨 기억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이 있었고 늦은 밤에 단 것을 먹은 후 심각한 발작을 겪었죠. 우리 몸은 밤에 설탕에 더 민감해집니다.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요. 큰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햄 샌드위치를 먹던 그 모든 밤들 딸이 가져오던 도넛들, 심지어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취침 전 뜨거운 초콜릿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씨가 매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던 제 옆집 이상철 씨는 작년에 자기 전 매운 고추를 넣은 볶음밥을 과하게 먹은 후 입원해야 했습니다. 고추는 교활해요. 박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몸이 진정되어야 할 시간에 흥분시키죠. 모두가 잠들고 싶어 할 때 북을 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식료품 저장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남긴 과자 봉지들, 제가 밤에 튀기는 것을 좋아하던 훈제 소시지들, 심지어 제 친구가 경상도에서 가져온 그 고추장아찌 병까지요. 저는 심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딸 유나가 이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 저녁 식사를 위해 적절한 양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주연이 당신의 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 전에 먹던 방식으로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자기 전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 욕구는 특히 수십 년 동안 그런 습관이 있었을 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개선되었고 위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었으며 항상 높았던 제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미영 씨가 제안한 대로 자극적인 음료 대신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김철수 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여기에 있어 일요일마다 저와 도미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공동체는 변화했습니다. 부적절한 식사로 인한 놀람과 입원 이야기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던 이상철 씨도 이제는 자기 전에 레몬 밤차를 마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저는 밤 10시에 계란을 프라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씨가 항상 말하듯이 좋아하는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 음식을 먹기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건강을 더 잘 돌보는 방법, 특히 취침 시간 근처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임에서 만든 속담처럼 말이죠. 밤에 잘 먹으면 삶이 길어진다. 박춘희 씨와의 모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그녀는 우리의 마음을 특히 움직이는 주제를 꺼냈습니다. 밤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종석 씨, 아직도 매주 일요일에 소간볶음을 드시나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레시피로 소간볶음을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랑거리였고 종종 이웃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곤 했죠. 완전히 그만두실 필요는 없어요. 박춘희 씨가 그녀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간이나 닭 심장 같은 동물의 내장이 콜레스테롤과 퓨린이 많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그때 제 낚시 친구인 김영호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달에 통풍 발작을 겪었고 의사들은 그가 거의 매일 닭 내장을 먹는 습관과 문제를 연관지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와 같아요. 박춘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정제되고 가벼운 연료가 필요해져요. 이런 음식들은 불순물이 섞인 휘발유 같은 거죠. 잠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 엔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날 밤 집에서 냉장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간 외에도 소시지, 햄, 그리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절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퉁이에 살던 이병국 씨가 생각났습니다. 이병국 씨는 그의 양념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온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김치찌개를 만들었죠. 이게 장수의 비결이야.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전 그는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가공육과 짠 음식을 줄여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모임에서 박춘희 씨는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일으킨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튀김 음식이었죠. 30년간 시장에서 만두를 팔던 김영자 씨가 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명호 씨 사건 기억나세요? 박춘희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호 씨는 아래 거리에 작은 술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튀김 요리를 팔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만두를 만들던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튀김 기름은 우리 동맥의 독과 같아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의 튀김 음식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손주들을 위해 감자 튀김을 만들었죠. 할아버지, 바삭바삭한 감자 만들어주세요. 그들이 조르곤 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박춘희 씨의 설명을 들은 후 저는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념한 구운 감자를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놀랍게도 튀긴 것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그녀가 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매일 점심 전에 한 잔을 마시던 오용식 씨가 눈에 띄게 불편해했습니다. 우리 간은 예전 같지 않아요. 박춘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많이 사용된 스펀지 같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흡수하고 정화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적당히 술을 마셨지만 70대 이후에 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가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으로 자기 전에 차가운 우유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실 때마다 몸이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뜨거운 냄비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박춘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특히 우리 혈액 순환에 해로울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식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요. 제 일상에 이런 악당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절망하는 대신 점진적인 변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절임 음식을 신선한 양념으로 바꿨습니다. 제 작은 뒤뜰 정원에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파슬리, 부추, 바질. 아빠 농부가 되셨나요? 제 딸 지영이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튀기는 대신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허브를 뿌려 구운 닭고기가 튀긴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 손주들은요? 놀랍게도 그들은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구운 감자가 튀긴 것보다 더 맛있어요. 제 손녀 민지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소간 볶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의 전통이었죠. 하지만 절충간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작은 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건강한 요리법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만두를 팔던 김영자 씨는 이제 구운 만두로 자랑합니다. 오용식 씨는 한 잔을 순수 포도주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요?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옛날 레시피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결은 모든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는 거예요. 박춘희 씨가 자주 말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삶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 제 새로운 식사 루틴을 볼 때마다 알베르토가 떠난 후 첫 모임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합니다.
매 식사가 제 건강을 더 잘 돌보고 손주들의 삶에 더 오래 함께하며 너무 일찍 떠난 친구들의 기억을 기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밤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제가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결국 박춘희 씨가 말하듯이 헛된 걱정이 늦은 후회보다 낫습니다. 꽃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알베르토를 잃은 지 1년, 배움과 변화와 발견의 1년이 지났죠. 오늘 75세의 나이에 저는 오랜만에 가장 활기차고 원기왕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임 중 하나에서 박춘희 씨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의 침묵은 그룹에서 가장 연장자인 85세의 김길동 씨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저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춘희 씨는 미소 지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만 의사를 찾던 사람 중 하나였다고 고백합니다. 남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자주 말하곤 했죠.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말이에요. 그때 그녀는 정기검진 중에 심장 문제를 발견한 박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박춘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많이 중요한 검사들을 미뤄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약된 진료, 심장 전문의, 안과 의사, 치과 의사의 일정을 캘린더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제 딸 민지는 이런 변화에 너무 놀라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들과 친구가 되셨나 봐요. 하지만 건강관리는 단순히 의료 검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춘희 씨는 항상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요. 그녀가 말하곤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산책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저와 친구 3명뿐이었지만 지금은 15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전직 체육교사인 김철수 씨가 산책 후에 시작한 스트레칭 수업에는 대기자 명단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진 씨가 손주들과 공놀이하는 모습을 봐야 해요. 한 모임에서 이영숙 씨가 언급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따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합니다. 물론 박춘희 씨가 항상 강조하듯이 적당히 그리고 제 한계를 존중하면서요. 식단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짜고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3개의 화단으로 시작한 우리의 공동체 정원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 옆빈 땅 전체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심는 채소 하나하나가 우리가 덜 먹어야 할 약 한 알이에요. 도시농업 전문가가 된 안동훈 씨가 말합니다. 매운 음식 없이는 못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열정적인 자연식 지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박춘희 씨가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기본 응급처치 과정을 조직했습니다. 회복 자세, 질식 상황 대처법, 뇌졸중의 징후 등을 배웠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해요. 박춘희 씨가 반복해서 말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상호 씨는 질식하고 있던 아내를 과정에서 배운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아니었다면 그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만 관리해서는 소용없어요. 박춘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게임 오후 뜨개질 모임, 대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뒤로 고립되어 살던 저에게 이런 활동들은 정말 혁명과 같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 제 손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더 즐거워 보이시고 더 활기차세요.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꽃동네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모임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강 수업이 아니라 삶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합창단도 있고 모두가 음정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춤 수업도 있고 몇몇은 팔만 움직이지만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는 건 아니에요. 박춘희 씨가 자주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고 더 나아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너무 일찍 떠난 제 친구 철수는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승인했을 것입니다. 가끔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해가 떠오르고 공기가 신선할 때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의 승인의 미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우아함과 지혜로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며 계속 나아갑니다. 박춘희 씨의 말씀처럼 말이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매일을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예요. 이제 1년 전에 그 고집 센 전구진을 돌아보면 건강관리가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우리가 바꾸는 모든 습관,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만든 속담처럼 말이죠. 최고의 나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나이입니다.